세상이 본인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을 다닌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외로움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잘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욕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욕구가 충족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욕구가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공허하고 왠지 외롭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친구들은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뭐가 우울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셔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움을 받는 게 맞나 틀리나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이분과 주변 사람들과의 시스템에서 아니면은 과거를 되짚어 보면은 뭔가 사랑을 좀 받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받지 못한 애정 결핍이 있거나 차별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정 결핍과 자기 연민으로 같이 가서 나는 좀 불쌍하다, 잘 살고는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런 이제 심정들이 있죠. 그래서 외롭고 애정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바빠요. 뭔가 어디선가 상쇄를 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고, 이런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좀 중독적인 면으로 풀려고 하시다가 술, 담배, 커피, 지나친 탄수화물, 쇼핑 이런 것들에 과몰입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 외로움이 가려지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이 악순환을 타고 있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외롭고 텅 빈 듯한 그 마음을 정서적 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서적 허기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서적 허기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배고픈 상태를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이거를 좀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식이장애로 이어지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진짜 정서적으로 배고픈 거하고 실제 배고픈 거하고 관장하는 부위가 뇌 부위가 비슷하거든요. 배를 좀 채우면은 정서적 허기도 좀 채워질 것 같아서 식이장애로 이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먹는 걸로 채우시려는 것보다는 SNS로 탐닉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바쁘세요, 이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면서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애정결핍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좀 내면적으로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허탈해지기도 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좀 만성적으로 끌고 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살고 있어 보이는 그런 괴리와 양가성을 함께 지닌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허기와 자존감 문제는 겹치는 듯 하면서도 좀 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한 평가고 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괜찮은 인생이에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있고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공허함이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자아를 봤을 때는 괜찮지만 정서적 허기는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존재로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존재로 살면서 남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외로워지는 쪽을 택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기계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금 더 외로워졌고, 이 정서적 허기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면서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좀 풍토병처럼, 현대인의 풍토병처럼 정서적 허기를 맞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정서적 허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좀 속 시원히 털어놓을 사람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말로 표현하면서 정서적 지지와 교감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사람이 있나, 존재가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존재가 있으면은 대부분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좀 많이 있어서 사람한테는 털어놓기는 좀 힘들어, 이런 경우들도 많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안을 받아. 괜찮아요.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반려동물한테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무가 됐고 또 경쟁이 돼버려 가지고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 누가 더 예뻐 보일까, 요거에 시달리시는 경우들도 많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다고 하는 죄책감에만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남을 베풀고 남을 케어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정서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서적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서적 허기를 방치하다 보면은 내가 외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났는데도 좀 내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에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허기가 오래된 분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만 그래요 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가 되면은 다들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색함을 나만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하러 직장에 갔는데 뭐 일하다 보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중간중간 지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되다 보면은 불일치감 찾아오죠. 그래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또 즐거운 것 같고 나만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나만 생각이 많은 것 같고 나만 불일치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하고 불일치감을 느끼는데 사회성은 본능이거든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또 뭔가를 또 막 억지로 채워요. 내가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하고 내가 리드하려고 하고 뭔가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항상성 부하라고 하거든요. 백조가 무리를 막 열심히 은은하게 가려면 밑에서 물장구를 엄청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인데 맞춰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에너지를 일부러 짜내가지고 노력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 끝나고 오면 막 지쳐요.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탈진이 또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닌가, 피해의식 겸 거절에 대한 민감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톡방에서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읽게 해? 이거에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건 나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닐까? 먼저 그냥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당장 외롭다, 허전하다 요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상을 한 뭐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급속도로 다가갔다가 급속도로 멀어졌다가 급속도로 다가갔다가 급속도로 멀어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사회성이 있는데 친구 많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속적이지가 않고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오랫동안 좀 믿음을 쌓아 나가야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허기가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사회적인 본능이거든요. 음식을 못 먹은 지가 한 3일 지나면은 아무거나 막 먹고 싶어지잖아요. 막 땅에 떨어진 것도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본능이다 보니까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서적 허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대부분 성급하게 일어나서 악순환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 내가 요즘에 일은 잘 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외로운 게 있구나. 이게 어렸을 때 애정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내지는 차별의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게 아직도 좀 남아있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때 뭔가를 사람을 믿어서 야, 저 사람이 나의 텅 빈 마음을 다 채워줄 거야. 저 사람하고 뭐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순간 또 새로운 또 갈등이 시작되고 실망이 시작되고 그렇거든요. 내지는 저 물건을 사면, 저걸 먹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한순간에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한 가지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구원자적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섞여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해결 원칙은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1년에 한 명만 만들면 됩니다. 친구보다 더 낮은 단계는 지인이거든요. 그 1년에 지인을 한 5명에서 10명 만들면 그 중에 한 명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4, 5명 쌓이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하고는 나랑 마음도 맞고 타이밍도 맞고 그러면은 연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1년에 한 명 정도 만나기 위해서 한두 달에 한 명 정도 지인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지인들 중에 친구도 생기고 연인도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도 정서적 허기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이 정서적 허기 문제를 배우자하고 한 번에 단박에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나 뭐뭐뭐가 힘들어, 너는 뭐뭐뭐가 힘드니, 갑자기 정서적인 대화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시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씩 가족들과의 관계라도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사실은 사춘기 이후로 넘어가면은 하루에 10분 대화하기도 힘들거든요. 한 가지씩만 대화 주제를 늘려나가고 1분씩만 늘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평생의 정서적 허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중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숙으로 갈 것이냐가 분명하게 나뉘는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격과 성격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갈지 멈춰있는 사람으로 갈지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니까 천천히 하나씩, 그러다 보면은 남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외롭고 내가 허전할 때는 남들은 다 잘 산다고만 생각했었는데 SNS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들여다보다 보면 저런 식으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해결해 나가는구나. 롤모델을 찾으면서 책도 읽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존중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외로움,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욕심이 들어가고 있다거나 미움과 증오가 섞여 있다거나 하는 거는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저 사람과 나라는 사람 사이에, 나와 이 집단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녹여낼 수 있을까, 존중을 녹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서적 허기도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